그러면 지금부터 뭘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제 수능 특강에서 소설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수능 특강의 소설과 모의고사에서 혹은 수능에서 이 소설이 같은 소설이 나오면 똑같은 장면을 줄까? 안 주죠. 그런데 뭐가 됐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쌓아서 모의고사에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모의고사의 소설을 먼저 읽었고 수능 특강 소설을 바라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느껴보라고 오늘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드린 거고, 원래는 이제 이 파란색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튼 소설에서 어떤 걸 정리해 놓냐면 인물관계도 잘 정리해 놓으면 좋아. 그러니까 수능 특강 읽을 때 공부할 때 인물관계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고, 뭐 시점까지 공부하면 좋지만 고전소설은 시점 공부할 건 별로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 인물관계들을 정리하고 대략적인 줄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모의고사 볼 때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풀리는지 그걸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요 12번부터 15번까지의 매화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 인물관계들 한번 줄거리 부분이 있네요. 줄거리 부분만 보면서 그려볼게요. 앞부분 여기 줄거리 부분, 여기 부분 보면서 인물관계들 한번 그려봅시다.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그려봐도 괜찮아요. 그리는 거는 자유대로 그려도 되니까. 자, 도술이 뛰어난 장단골 김주부. 조정의 간신들과 서로 대립되는 상황이겠네. 간신. 쫓기다가 매화 누구? 딸이래요. 김주부의 딸 매화. 그리고 매화와 헤어져 아내와 아내가 있네. 그럼 이 주부는 우리 가정주부 할 때 주부라는 단어는 아니지. 이 주부가 무슨 표현일까? 이름? 이름이 김주부일까? 이거는 관직 이름이에요.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게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고 대명사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그 사람의 신분, 관직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성주야라고 하면은 뭐라고 부르는 거니? 이름. 이봐라고 하면 대명사, 그치? 지시대명사. 혹은 학생이라고 하면 신분. 집에서 아들 이러면 둘의 신분 관계지. 그런 식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건 알잖아. 근데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전소설이 그게 좀 심해서 그래. 그러면 이 관직으로 얘기하는 거는 공이라던가 증상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남자한테 붙이는 거겠죠. 혹은 원수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 야, 이 원수야가 아니라 군대를 이끄는 장군을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와 대비돼서 한림이라는 표현인데 혹시 한림이라는 단어 들어본 사람? 김한림, 무슨 표현이니 한림은? 응? 이 한림은요. 옛날에 한림 학사라고 하는 신분 그 관직이 있었거든. 한림 학사는 우리 젊은 유학자들을 한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를 한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관직으로 부르는 순간 남자예요. 옛날에는 여성이 관직으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자, 매화까지 그렸고 매화가 헤어져 9월산으로 들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9월산. 자, 매화는 조병사에게 구원됩니다. 매화가 조병사라는 사람이 구원됐고 조병사는 이것도 관직의 이름이에요. 병부에 있는 사람이겠네. 구원되고 그의 아들 누구? 양유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럼 매화는 이제 조병사가 뭔가 도와준 느낌이고 양유의 계모 최씨, 양유의 계모니까 조병사한테는 부인이겠네. 계모 최씨. 최씨는 자신의 동생과 혼인시키고자 매화를 탐냅니다. 최씨의 동생. 그리고 그럼 계모 최씨는 자신의 동생과 결혼시켜준다는 거를 통해서 매화에 대한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니? 좋은 거, 긍정, 부정.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랑 결혼시켜주려고 하지. 자, 요게 인물관계도. 여러분들이 그려줘야 되는. 이 소설의 인물관계도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요 모의고사에서는 장면이 한 3개 정도 나왔거든. 첫 번째 장면이 어디서 나왔니? 조병사와 계모 최씨가 서로
갈등을 좀 일으키지. 어떤 갈등? 결혼시키는 게 어때요? 라고 조병사가 먼저 물어봤어요. 계모채 씨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요?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낸 채 아유, 근본도 모르는 유리걸식하는 애를 어디서 결혼시켜요? 그리고 하나의 표현이 여러분들이 이제 또 알아줘야 되는 게 사부라는 요 표현. 요 사부라는 표현이 남편을 높게 부르는 말이에요. 대명사 느낌으로. 여보 자기 이거보다 더 높여주는 거. 알겠죠? 선비사자의 지압이 붙자거든요. 남편을 높게 부르는 게 스승과 사부 이런 사부 그 스승의 느낌이 아니에요. 남편을 높게 부르는 표현.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좀 잘 처리가 된다면 인물 관계들을 빨리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계모치 씨는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갈등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갈등을 읽어줬고 동생을 또 어디로 보냈어? 또 이제 장면이 또 바뀌지. 어느 장면이 하나 또 그려졌니? 소설에서 다 읽었으니까. 또 어디로 갔죠? 근본을 알려고 장단골로 찾아갔죠. 장단골에서 사람들을 이미 동생이 매수를 했고 조병사도 그곳을 가서 매화의 근본을 알러가는 이 장면이 하나 그려졌네요. 근본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 결혼시키고 싶어 해? 안 시키고 싶어 했지? 이렇게 그런 장면이 하나 그려졌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줄거리가 그 중략 줄거리가 여기였어요. 장단골. 자, 이 중략 줄거리를 한번 좀 정리할게요. 조병사의 집을 나온 매화가 어디로 가요? 부모 만나러 구월산으로 가죠. 그리고 구월산의 김주부는 아까 도술이 뛰어난 김주부라고 첫 번째 줄에 나왔지, 줄거리에. 그래서 매화 모르게 누구를, 매화는 몰라요. 매화 모르게. 왜 매화를 모르게 했을까? 뒤에 보니까 둘은 나중에 모르다가 만난 느낌이 있었지. 그 부분 때문에 매화 모르게 동자를 누구로? 호랑이로. 그리고 누구를 잡아와? 양유를 잡아왔어. 이 상황 속에서 장면이 또 하나 그려진 거죠. 장면 단위로 내용을 끊어서 읽어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양유가 끌려오면서 되게 벌벌 떨다가 매화와 이제 다시 만나는 거. 그 만날 때 결정적인 역할 무슨 역할? 어떤 소재가 쓰였니? 만날 때 뭐가 하나 날라왔지? 공서. 공서라는 단어가 처리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 공서가 무슨 단어일까? 공서. 근데 뒤에 봐봐. 글. 요 서자가 글이에요, 글. 공은? 봉투에 담긴 글. 봉해진. 봉투에 담긴 글이 하나 내려왔어.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느낌이었지. 자,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그려주고 인물 공개들을 그려줬던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드렸던 프린트를 한번 읽고 풀어보세요. 그 시간 드릴게요. 고전소설 푸는데 한 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6분?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제 모의고사 해설은 그건 제가 뭐 따로 해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정답률이 높아서. 읽었을 때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수능특강에서 공부했다 치고 이게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원래 줄거리 읽고 내가 풀라고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미안해. 다시 돌아온 우리 모의고사의 줄거리를 모의고사가 소설 공부한 내용이라고 보시고 항상 뒤에 가서 해설지의 줄거리의 어느 부분인지를 여러분들 내가 줄쳐보라고 얘기했었지. 봅시다. 경기도 장단에 사는 김주도라는 선부인은 도술이 능했는데 매화를 두고 있었습니다. 주부를 해치려 함으로 그는 남장시켰다는 얘기가 우리 모의고사 풀었던 내용에서 지금 수특 말고요. 모의고사에서 살짝 나오지 않았니? 근본을 알러갔을 때 남장했다라는 거. 구월산으로 몸을 피한다. 그리고 양유와 함께 잘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앞부분 아까 줄거리에서 처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어느 날 매화는 양유에게 사연을 터놓고 부모의 승낙을 받은 뒤 혼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관상쟁이 얘기는 우리 앞에 모의고사 할 때는 안 나왔었죠. 그렇죠? 모의고사 얘기에서는 언급이 안 됐어요. 매화와 혼인시켜야 한다는 글을 남겨놓고 그리고 사라집니다. 악한 성품을 지닌 양유의 계모는 자기 동생을 혼인시키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지금 읽었던 수능특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이 계모가 사람을 매수하여 나쁜 인물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 그리고 조병사는 이를 듣고 매화를 구박하다가 쫓겨나는 거
남동생에게 쫓기는 매화는 강물에 몸을 던진 아버지가 도술로 구출하고요. 다른 사람과 혼인하기 전날 호랑이에 물려가 혼례를 치르게 됐는데 바로 매화였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만나게 한다. 요 지금 분홍색으로 쳤던 내용이 모의고사에서 읽었던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 내용에서 이 부분 저 부분 안 겹치게끔 해서 소설을 낸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인 줄거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냐? 그거보다 인물관계도 정도만 내와 양유관계 혹은 뭐 주변 인물들 몇몇 인물들만 알고 있으면 소설을 읽어내기 편할 거고, 결국 지금도 느꼈겠지만 소설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그 말의 의미, 그 사람이 이 말을 왜 했지, 심리는 뭐지,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지, 그걸 읽어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소설을 읽었을 때 그 줄거리라던가 인물관계도가 머릿속에 있으면 그것을 더 빠르게 캐치해낼 수 있고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정확성 때문에 주는 거고. 그러면 공부할 때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6월, 9월 수능은 수능 특강에 있는 소설이 분명히 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확률 높은 그 확률을 여러분들은 꼭 쟁취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서. 같이 앞에 가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능 특강 나와라. 자, 내가 좀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줄거리는 이제 어느 정도 알겠죠? 그 조병사의 집에서 남장했다는 얘기가 하나 여기서 나왔고, 양유와 함께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었어? 혼인의 얘기가 나오기 전 단계였지. 혼인의 얘기가 나오기 전 단계. 양유 매화를 찾아가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 양유가 가로되. 자, 여기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봅시다. 가로다라는 표현들이 고전소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모의고사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 가로다. 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문으로 혹시 이렇게 생긴 거 무슨 글자인지 알아? 나리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게 가로 왈자예요. 뭐 누구누구 누구누구 말하기를. 그래서 먼저 말할 때, 누가 먼저 말할 때 가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서술로도 하나 공부해 놓고. 자, 어찌하면 먼저 하면 슬픈 기색이 있느뇨. 그리고 아마 곡절이 또르더라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런 일로 그런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남장을 입었던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매화가 흔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아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하니 슬프리요. 내 몸이 여자며 여자를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 길쌈이라는 건 뭐니? 바느질거리, 이렇게 반지꼬리 가고 이렇게 하는 거.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요. 분디 골격이 연연함에 지각 없는 사람들 여자라 하거냐. 이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하올지라. 자, 남장을 했던 거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나요? 아니죠. 나 여자 아니야. 남자 맞아. 아직은 내가 좀 성장이 덜 돼서 그래. 라고 이 말의 의도를 캐치를 해야지. 그치? 이 내용을 읽고 나서 이 대화가 갖는 의도, 항상 이 말의 심리, 인물의 심리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풍어를 입으니 웅장하여 호치를 들어 옥반을 치는 듯 남자의 소리 같은지라 라고 표현을 했네. 남자 소리처럼 얘기를 했네요. 자, 양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생각? 양유의 생각. 그럼 여기서는 양유와 매화의 어떤 둘 간에 지금 갈등이 살짝 일어났었죠. 너 남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 여자면 아니 너 여자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양유의 질문에 대해서 야, 내가 여자면 여자라고 했겠지. 나 아직 성장 안 했어. 남자야. 라고 얘기했지. 자, 근데 이 향이 만당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 마음만 상할 따름이더라. 이 향이 만당하다는 거는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른 거야. 이 향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향기. 아니, 남자인 거 맞나? 근데 다른 향기가 드는 거. 자, 이때는 놀기조론 춘 3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은 매열들이고 경계를 따라 놀더니, 경계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뭐 물놀이 하러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서로 풍어를 지어 화답함에 매화가 양유의 글을 받아보았습니다. 매화가 양유의 글을 받아본 거예요. 양유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라고 하는 이 시의 효과. 여러분들 산문에 이런 식으로 운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패턴이 고전에서도 많이 나오고 현대에서도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이 운문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효과도 있어요. 이게 또 서술상의 특징으로도 이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쭉 산문적으로 이어지다가 운문이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인지 혹은 이 운문이 갖는 기능, 역할은 무엇인지, 의미는 무엇인지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자,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보니 양유가 이제는 매화의 글을 받아왔어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양유는 봄빛을 얻었는데 매화 너는 왜 이렇게 슬프니? 양유가 먼저 보낸 거죠. 자, 양유가 먼저 매화한테 아, 난 신나는데 너 왜 이렇게 슬퍼? 라고 물어본 거를 뭘로 한 거야? 시로. 옛날 양반들은 그냥 직접 안 물어볼 때 시적으로 막 운을 띄어서 얘기하는 거 좋아했거든. 자, 이제 매화의 마음이네.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 밑에 보니까 양유가 크게 놀랐고 기뻐서 얘기했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 여자 맞았구나. 라고. 그럼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한다. 이거 비유네.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누가 누구를 모른다는 걸까? 오케이, 양유가 꽃인 매화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어. 남자로만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시를 통해서 밝히고 있죠. 자, 그러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뭐 하자는 얘기예요, 백년해로? 갑자기 청혼하고 있네. 그치? 너 여자 맞았어? 그럼 결혼하자. 이런 느낌이야. 자, 매화 고개 숙이고 수색이 많으나요? 가로되. 자, 수색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수색대에 가는 걸까? 수색하는 거? 얼굴색이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근심이 가득한지 이 말에서 찾으면은 사부집 자제가 아까 사부라는 단어 남편을 높여주는 거, 그 아저씨를 높여주는 거, 선비의 집, 그러니까 조병산의 집이죠. 조병산의 집 자제야. 나는 유리걸식 하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어찌 부부가 되겠니? 자, 무슨 차이가 드러나요? 그래? 신분적 차이가 드러나죠. 자, 랜드 양지장 모르지만은 부모의 명이 없습니다.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혹시 이거 잠깐 다른 얘기인데 요 업삽고 할 때 요 삽자 기억나니? 1학년 때 배웠는데. 업삽고 삽잡삽 중세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아, 상대를 높여줄게. 그치, 삽잡삽. 고전소설에서 이 표현 많이 나온단 말이야. 삽잡삽. 그러니까 부모의 명이 없었고 누굴 높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부모의 명. 그쵸? 자, 예절을 행치 못하면 욕이 됩니다. 그 불효예요. 그러니까 결혼한다 못한다? 여기까지는 못한다. 근데 뒤에 봐봐. 부모의 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양유의 희색이 많아나요? 희색, 좋은 감정, 좋은 얼굴 표현이 나오면서 아, 그래, 당연하다. 자, 요 단어도 중요합니다. 10이라는 단어는 뭘까? 이게 10이라는 동음이어가 있어. 시시비비를 가리다. 너 왜 이렇게 10이야? 그때는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이 12는 오케이, 여자 시종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노비라는 단어가 비가 여종을 얘기하고요. 노가 남종을 의미해요. 10이라는 단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외당에 상객이 왔으니 생원님이 급히 차진합니다. 자, 상객이 왔습니다. 관상쟁이를 얘기한 거죠. 이제 관상을 보내요. 병사가 가로되 병사가 얘기하네요. 아버지가 얘기하죠. 두 아이네 상을 보라. 내와 상을 보니까 여자네요. 병사가 가로되 너 상 잘못 보네. 어찌 여자 하리오. 그러면 지금까지도 남자라고 알고 있는 거고 좀 전에 밝혔잖아. 아니야, 이거 분명 여자 맞아. 내 눈을 어떻게 벗어나겠어. 하니까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자, 내두에 재상이 되었을 때 재상 높은 벼슬에 오른다는 얘기죠. 아이고 근데 불쌍하다. 언제 죽어? 16세가 되면 호식 호랑이가 잡아먹을 거야. 아이고 불쌍하다라고 하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당연히 놀라겠지. 어디 미친놈이 왜 미친놈이라고 했을까? 아까 매화를 보고 뭐라고 했으니까 여자라고 했고 또 자기 아들한테 뭐라고 했어? 16살 되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지? 그 심정 이해되지? 자, 하인을 불러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객이 어떻게 됐어? 사라졌어. 되게 기이한 장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봉서라는 단어 또 나왔네. 이해되지? 봉서 뭔지? 봉투, 글이 담긴 봉투. 자, 그것을 열어보니 매화 부부 양유가 아니 되면 죽습니다. 라고 해서 매화를 불러 물어봅니다. 너 여자니? 그러니까 소녀가 어찌 기망하오리까? 자, 이제 이실 짓고 할게요. 저 여자 맞습니다. 제가 기망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심리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놀란 건 맞지만 왜 기뻐했을까? 그래, 누굴 살릴 수 있어서? 아들을 살릴 수가 있어서. 아들 살릴 수 있잖아. 결혼시키면 안 죽는다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인홀불견 그러면 그 상객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는 거의 도사의 느낌이지. 그럼 도사의 말이니까 왠지 사실인 것처럼 이미 마음속에 다 이 조병사는 그렇게 느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내당에 출입지 말아라. 자, 이 내당에 들어가 출입하지 말아라. 내당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니? 내당. 내당 공간적으로 보면은 부녀자들이 있는 곳. 부녀자들이 일어나는 곳, 안방을 얘기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규원가라는 거 들어봤니? 규원가. 규원가의 이 규자가 안방, 내당을 의미하는 곳이에요. 아녀자들, 부녀자들이 기거하는 곳. 너 이제 여자니까 나오지 마. 넌 이제 부인들이 사는 곳에 있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부인에게 자, 매와 여자니까 행실을 가르치라. 이제 여자의 모습을, 여자의 행실을 가르치고 최씨 부인이 기뻐 연연하더라. 그리고 병사가 외당에다가 양유를 불러가로되 양유에게 자, 매화는 여자니까 너 더불어 한 자리에 앉지 말라. 혹시 남녀칠세 부동식턱이란 들어봤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자, 차설이라고 하는 거는 장면이 전환되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 이런 식으로.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요. 양은 학당에 있음에 시서의 뜻이 없습니다. 생각은 매화뿐입니다. 상사병 걸렸네. 그치? 자, 홀로 앉아 탄식합니다. 왜 탄식할까? 지금 계속 못 만나니까. 그리우니까. 아이고, 무슨 일로 날 속였냐. 내가 만날 수가 없구나. 공부도 못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양유의 계모가 매화의 인물을 탐하여 여기부터는 지금 우리 약간 겹치는 내용이었죠. 아까 모의고사랑 자신의 동생과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장면이 기억이 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앞부분은 이 양유의 그 정체가 발각되는 그 장면이었구나라는 걸로 바로 읽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도 사실 그 안에서의 대화의 의미라던가 소재의 기능 의미 혹은 배경 장면을 읽어줘야 돼. 그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랬을 때 요 윗글에 대한 이해는 위의 내용이랑 내용 일치 문제로 풀어주면 되죠. 혹시 풀었니? 몇 번이야? 4번 어디가 틀렸어 그러면? 그래. 최 씨는 양유를 아끼는 마음이 아니죠. 양유를 아끼는 마음이 X로 가야 되고. 자,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여기다 짬뽕 시켜놓은 문제이긴 한데 양유와 매화를 자연물에 빗대었습니다. 어떤 소재? 꽃, 나비. 거기에 빗대었지. 그런데 갈등을 드러내고 있었을까? 아니에요. 갈등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죠. 자, 화자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의 다음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직접적으로 야, 나 여자야 빨리 프로포즈해 이런 얘기 아니었잖아. 우회적으로 지금 시를 통해서 깨우치게 함으로써 다음 행위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둘의 어떤 개연성을 좀 연결시켜주고 있었죠. 못하다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불행한 사건을 암시했니? 얘네들 불행하지 않았어. 그리고 남성과 여성을 꽃과 비유한 것에 비해서 수동적으로 보았던 당대의 관습적 사고를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원앙새가 부부를 뜻하는 소재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물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유기현까지 연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문제,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안에 있는 스토리를 우리가 뭐 전반적인 줄거리를 알아도 그 순간적으로 이 사람의 심리, 순간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답 혹시 몇 번이라고 했을까? 양유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매화의 태도가 아니라 무슨 느낌입니까? 혼연히 가로되 어떤 의미입니까? 왜 웃었어? 응? 올게 왔다?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잘 넘어가려고 아닌 척하려고 넘어가려고 웃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읽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요. 4번 1번 넘어갑시다.
자, 매화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주제가 아니라 이 소설의 구성을 얘기하고 있죠. 서사 진행에서 인물 간의 속구속임, 감추고 드러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은 알고 있습니다. 혹은 인물과 독자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 지금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 인물은 알고 있었던 건가? 아니지. 매화가 여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지. 독자는 알고 있었어요. 주도한 인물 매화는 알고 있었어요. 자, 속구속임, 감추고 드러내는 방식은 이런 내용이 흥미를 일으키는 장치로서 문학 이론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요 문학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고 와서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그런 보기에 좀 어려운 보기에 속해요. 시 같은 경우는 주제라던가 어떤 시의 구도가 드러나면 보기부터 읽고 들어가야 되지만 이런 문학 이론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거는 읽어도 뭐 찾아줘야 되지 어떻게 찾아야 되지 일단 뭐는 드러나네 속구속임은 나온다는 정도까지밖에 캐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와서 여기에 적용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보기 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자, 밑에부터 봤을 때 혹시 여기도 문제 몇 번? 3번 병사는 알고 있는 사실을 상객이 모르고 있을 때 나온 발화는 아니었죠. 그 장면에서는 아빠도 모르고 있었지. 자, 그렇게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공부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들이 연결되고 여러분들 배경 지식화돼서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하세요.